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산타가 찾아와준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개장 전 나온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강했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96선에서 거래가 됐고 미10년물 국채금리는 1.4%대 후반까지 레벨을 높였는데요. 골드도 소폭 오르면서 1,811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WTI가 1%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73달러 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이브로 인해서 미증시가 휴장을 하죠. 산타 랠리를 넘어서 이제는 신년 랠리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저와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산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집중적으로 모두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 마스터님들께서는 이 연말 선물 같은 또 특별한 시간 주말에 마련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실 고도두치 마스터님께서는 눌림목 매매와 또 되돌림 매매 기법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을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죠.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바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브 날인데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되돌림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되돌림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로 시간을 맞춰서 짜왔으니까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은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날이죠.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투자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 차트 분석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양호한 경제지표와 오미크론 완화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모습입니다. 오일은 달러화 가치가 하락 압력을 받으며 원유의 가격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럽 은행권이 ECB의 유동성 공급 축소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마스터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되돌림 매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저번 시간에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되돌림 매매에 대해서 피드백만 좀 드릴게요 하고 저희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네. 이제 바쁘게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오늘은 그것을 아예 강의로 잡아왔어요. 강의로 잡아오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뭐랄까 한 번 더 되짚어 주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되돌림 반등 매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시간상 좀 너무 좀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되돌림 매매는 눌림목 매매에 대한 반대 포지션, 반대 직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내려오는 건 그러면 어떻게 따라 내려가야 되는 것이며 내려오다가 반등 치는 구간, 되돌림을 주는 구간은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데, 자, 되돌림은 반대 매도죠. 매도라는 것은 차트가 방향성이 이번에는 하락입니다, 여러분. 하락으로 깊게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보통 심리적으로는 반등을 보려고 그래요. 반등에 요만큼이라도 먹어야지. 물론 저도 그렇게 많이 봅니다. 너무 기다려야 되니까 잠깐 반등에 약 반등 수익만 가져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정석은요. 정석은 올라왔을 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기다렸다가 따라서 내려가는 추세 매매가 사실은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추세를 매매를 하려면 어느 포지션에서 잡아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것을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하락 추세 중에 지지 구간에서의 약반등 구간, 매도 추세 추종 매매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기술적 방법, 기법이라고 그러죠. 기술적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추세선만 가지고, 일단 추세선만 가지고, 그러면은 추세선을 그어서 어떠한 구간에 왔을 때 이 구간에서 나는 매도를 봐야 되겠느냐는 거죠. 상승 추세를 주고 있는 가운데, 상승 추세를 계속 주고 있는 가운데 하락으로 꺾였다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그 시그널은 뭐겠습니까? 트렌드 라인, 추세선이 이탈되었을 때죠, 여러분들. 추세선이 상승으로 가던 추세가 꺾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렇다면 하락으로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눌림이든 변곡이든 지금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때 제가 한번 추세선 매매하면서 추세 이탈 구간에 대한 지지 라인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되돌림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되돌림. 그게 무슨 말이냐? 추세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져서 추세가 이탈됐던 구간이 어딘지를 줄을 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된다?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저항. 단기 저항이고, 그리고 이탈되었던 저항대 라인을 먼저 체킹을 해두는 거예요. 만일에 이탈되었을 때 다시 돌아온다면 가장 크게 첫 번째로 저항을 맞고 빠져줄 수 있는 구간은 추세가 이탈했던 1번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는 따라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측 매매를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예측 매매를 한다 그러면 뭐 많은 경험과, 그죠? 많은 경험과 수많은 증명, 그리고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수없이 많이 이것을 겪었고 증명이 되었다 그러면 요 A 구간에 왔을 때 우리는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나 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저항을 맞고 정말로 이 자리가 저항대에서 다시 조정을 주는 하락의 포지션을 보여주겠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려면 한 번 더 이탈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요 구간이 내려간다면 손절 라인은 여기 넘어가지 않는 한 나는 매도로 보겠다. 어디까지? 저점이 밀리는 것까지. 아니면 단기 저점 전이나 후. 이렇게만 딱 짚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신다면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왔을 때 강한 추세를 볼 수도 있고 단기 추세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B의 구간을 한번 짚어볼게요. 만일에 하락의 포지션을 주고 얘네들이 지지 라인, 강한 지지 라인이었던 요 라인을 지지를 받고 반등을 친다 그러면 우리는 청산은 최소한 요 자리에서 청산을 하겠죠. 그죠? 청산을 합니다. 무조건 청산을 하죠. 왜? 약수익 인정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아, 반등이 아니라 살짝 눌림이었구나라고 인정하죠. 왜? 강하게 올라왔던 추세가 한반에 A자의 모양을 A자 하락을 주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눌림이라고 먼저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한 번 더 고점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항생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많이 하시는 항생 차트인데 오전장 갭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승의 고점을 넘어간다고 예상을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추세가 하락을 한번
방향성을 짚어주었고 지지 라인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빠진다면이라는 전제를 걸죠. 계속적인 우상향에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하락을 한번 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일봉상 크게 한번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예상을 하고 전략을 짠다면 두 번째 B 라인이 요 라인이죠, 여러분들. 항상 추세는 똑같습니다. 패턴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패턴이라는 걸 저희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락을 주고 추세를 이어주었다면 우리는 이 추세가 이탈되면 두 번째 기준 추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기준 선세가 되고 이제는 이 추세가 A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 이 기준 B가 이탈된다면 다시 한번 A처럼 돌아오는 구간의 저항대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같이 따라가는 추세 추정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A와 B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똑같죠. 추세가 이탈하면 그 자리에서 맞고 항상 빠져주는 증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차트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하고 그곳에서 제가 매매를 제일 많이 하는 거고 저 역시도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요 A 구간, B 구간에서 만일에 돌아온다면 다시 요 구간까지의 저항대 라인을 확인하는 매매를 꼭 합니다. 제일 많은 매매 방식 중에 한 가지, 그리고 제일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적중률도 굉장히 높은 매매 방식이라는 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초보분들은 예측 매매가 처음에는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추세를 긋고 이탈된다면 따라가는 매매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매매, 확인하는 매매, 확인 매매를 추종을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의 손절폭은 조금 더 길겠죠.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중률은 더 크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저점을 이탈했잖아요. 저점을 이탈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이탈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매매 방식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추세 이탈 이후 추격 매도 저항 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똑같이 추세선을 활용한 겁니다. 추세선을 활용한 건데 이렇게 이어 보시면요, 원 포인트를 잇고 대추세. 물론 이 과정 중에 두 번째 추세선을 긋고 세 번째 추세선 확인 매매까지 우리는 하겠죠. 하나, A가 기준 추세라는 거죠. 1번 대추세입니다. 기준 추세가 이탈된다면 우리는 따라가 볼 것이다. 따라가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A라는 추세선을 돌파하고 다시 넘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상승 이후 하락의 변곡을 시작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 어디까지 내려가겠냐는 거죠. 어디까지. 만일에 얘가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로 볼 수가 있겠죠. 짧게 먹을 수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큰 라인을 우리가 버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버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짧은 구간의 수익 구간을 보고 나올 수는 있겠으나 제일 좋은 방법은 추세선을 이렇게 이었을 때 추세가 넘어간다면이죠. 이렇게 짧은 구간, 그리고 나서 추세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어디까지? 내려온 만큼은 내려가는 N자의 하락 방향성은 잡아주지 않을까. N자 하락이죠. 저번에 제가 강의 시간에 이것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려온 만큼 내려가는 N자의 하락 파동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도 추세를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 투자 방식은 굉장히 많은 방법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도. 물론 이런 구간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도 하는 말인데 누가 간이 크냐를 시험하는 거죠. 간이 누가 클까?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구간이 이렇게 하락 파동에 있어서 보합권을 주면서 차근차근 내려가는 추세 지지를 야금야금 깨면서 저점을 계속 낮추고 고점을 낮추면서 따라 내려가는 매매. 방향성은 분명히 하락을 얘기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구간이죠. 이 구간에 따라왔던 매물량들을 한 방에 딱 청산시켜 놓고 지 혼자 가는 이런 파동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담이 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버틸 수 있겠느냐.
요 추세는 지금 차트는 지금 200틱 차트예요, 여러분들. 뭐 큰 시간은 안 가겠으나 분명한 것은 정확한 기준. 나는 요 추세가 기준이 그리고 지지 라인이었던 요 라인과 A 추세가 넘어가지 않는 한 매도로 보겠다라는 명확한 차트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이 낼 수가 있다. 이 구간만 해도 작지는 않습니다. 틱수로 따지면 거의 한 250틱 정도에 되는 구간이에요. 250에서 300 구간. 그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해봐야 한 30에서 50틱 정도의 손절 라인이 나옵니다. 해외 선물이니까 틱수로 계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틱에서 50틱 라인의 손절 라인을 내가 믿고 가져간다면 최소한 버티면 많은 방법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차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매매 방법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충분히 버텨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이 이러한 방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눌림 매매나 되돌림 매매나 추세선만 가지고 하긴 할 수밖에 없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눈에 명확히 보여주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적 방법 중에 하나, 방법 중에 하나죠. 기술적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왜? 이동평균선이 널리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익히기도 그리고 설명하기도 그리고 우리가 매매하실 때 적용시키기도 굉장히 좀 용이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추세선까지 활용한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과 방패를 같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대추세죠. 대추세를 한번 추세가 먼저 시작했다가 보다시피 눌림 이후 되돌림을 맞고 지지 라인을 이탈을 못 시키고 반등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모든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증명이 되는 것처럼 되돌림을 맞고 저점을 못 깨면 다시 상승을 한 번 더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점을 높이면서 추세가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고점을 한번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먼저 보는 겁니다. 보고 나서 두 번째 요 구간 상승 고점을 넘겼던 구간의 지지 라인을 추세선을 한번 이었게 되면 요 구간이 A에 도달하는 이 구간이 추세선에서는 대추세가 되는 거예요. 대추세를 여러분들이 놓고 A가 이탈되었을 때 그리고 되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B에 대한 지지 저항대를 우리가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신뢰도가 그만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A예요. A 구간인데 보시면 A 구간에서 보시면 살짝 빠졌다가 들어올리면서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5일선과 11선입니다. 까만색 11선, 단기 이평이라는 거죠. 단기 눌림이기 때문에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최대 60일선의 단기 크로스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추세가 이탈은 하였는데 추세가 이탈은 되었는데 되돌림 구간에서는 이 부분에서 나는 따라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없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뭔가의 더 증명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얘네들이 뭔가 더 한 번 더 확신을 나한테 보여준다면 나는 한번 따라가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명은 이동평균선이 하살표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데드 크로스가 되었는지부터 보면 된다는 거죠. 60일선, 21선, 11선이 이 구간에서 먼저 꼬여서 역배열 하락의 구간을 잡아준다면 이렇게 잡혀준다면 이동평균선 매매에 있어서 일단은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꺾였다. 상승, 정배열에서 정배열이 5일선, 11선, 21선에 대한 정배열, 60일선에 대한 정배열. 이것이 반대로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60일선으로 꺾인다 그러면 하락이라는 거죠. 하락 파동. 하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세선까지 이탈되었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요 구간에서는 정말로 최소한 21선,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21선이 돌파하지 않는 한 나는 가져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 대한 시그널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따라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24,200씩입니다. 24,000이고요. 요 구간, 요 한 파동, 지금 보시는 요것만 먹어도 최소한 200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틱수로 따졌을 때. 급한 하락폭을 잡고 내가 한번 따라갔을 때 21선이 넘어가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만 가지고 가져가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200선이 넘어가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만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최소한 200틱에 대한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이동평균선과 추세선, 이동평균선을 확인하고 거기다가 추세선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이제 되돌림 매매예요.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눌림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되돌림 매매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되돌림이라는 것은 내려오던 추세가 반등을 쳤을 때, 되돌아갔을 때, 그래서 되돌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을 뭔가 지금 제목을 좀 다르게 짓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명사 그대로 쓰기 때문에 좀 그게 제일 이해가 편하세요. 눌림은 올라가다가 눌렀을 때 어느 지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느 지점, 어느 지점까지 눌림을 주겠느냐, 아니면 이 지점이 이탈된다면 다시 하락, 재하락을 보여주겠느냐, 그에 대한 시그널을 얘기하는 것이고, 되돌림은 똑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하락, 상승 이후 하락 파동을 주는데 추세가 이탈했는데 추세가 이탈하고 나서 돌아온다면 다시 큰 하락폭을 주겠느냐, 이 부분을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고점과 저점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고점, 저점을 잡아내는 방법, 기부 실적 분석 중에 하나예요.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제일 선호하는 거죠. 보통 해외 선물이나 주식 하시는 분들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선호하는 것, 제일 배우고 싶고 제일 부러워하는 게 고점, 저점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고점, 저점을 잡아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보편화되었지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상승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잡는다는 것은 역매매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역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추세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매수네.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추세가 넘어가지도 않았고 이동평균선이 21선이 이탈되지도 않았고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역매매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 기술적 분석 방법 중에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 중에도 뭐 초보, 중수, 고수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고수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 고수들이 고점을 잡아내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 화면이 정말 좋은 매매 방법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해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잡아내는 방법. 그러나 사실은 이것 방법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일에 하락 중에 반등을 본다 그러면, 하락 중에 여러분들이 반등을 보겠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서만 봐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하락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언제 되돌아오겠냐는 거죠. 언제. 이동평균선을 본다 그러면 61선 기준만 잡으면 됩니다. 61선이 중간이라는 거죠. 중간에서 잡아낼 수 있는 방법과 추세가 똑같이 활용하시면 돼요.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을 긋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방향이 매도라고 나는 확인을 하고 매도에 대한 방향성으로만 오늘 매매하겠다고 생각을 좁히시면,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나는 매수 매도에 대한 관점을 안 가지고 있다. 오늘 나는 매수인지 매도인지 모르겠다. 그런 나는 매매하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은 매도만 볼 것이다. 간격을 좁혀서 범위를 좁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매 투자 방법은 우리 같은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매수도 살 수 있고 매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매수로만 보겠어. 오늘 매도로만 보겠어. 왜? 시장이 이러한 이유가 있고 큰 방향, 일본과
그리고 뭐 큰 240분 차트가 방향성이 매수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매수만 보겠다라는 것 먼저 기준을 잡는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매매를 어느 방향으로 갈까? 매도로만 보겠다. 그렇다면 매도에 대해서 나는 어느 구간에서 따라가는 매도의 추세 추정을 보겠다. 이렇게만 범위만 좁혀 나가도 매매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왜? 나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진입 구간을 추세가 이탈하면 나는 매도. 그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추세가 이탈하면 되돌린 구간에서 매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다면, 여러분 쉽게 설명하시면,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추세가 올라가다가 아니면 혹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가 추세선을 그었는데 이탈되고 돌아온다 그러면 그냥 나는 이 추세선을 넘어만 가지 않는 한 매도만 보면 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겠네라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예요. 매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투자는 최대한 간략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가볍게, 그리고 간편하게,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여기 답니다. 사실은 요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보 투자자들은 이게 어렵죠. 이게 정말 말은 쉽지. 보통 많이 얘기해요. 말은 쉽지. 그걸 실전에 하려고 그러면 못 한다는 거죠. 수없이 많이 연구하시고 수없이 많이 경험을 가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고 수익률도 크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투자했을 때, 진입했을 때 실패가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은 제가 이동평균선 가지고만 했는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는 보조지표가 이동평균선이 있고 일목균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있죠. 요 세 가지 방법 가지고도 추세선을 활용해서, 물론 추세선은 기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추세선은 나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일목,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나무에 뻗쳐져 있는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나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추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추세는 좀 솔직히 잡아내기 힘드세요. 왜? 추세 기준에서 하락하다가 꺾이지 않고 고점을 넘겨 갔다면 우리는 이 추세를 먼저 긋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1번, 2번 맞나요? 자, 그렇다면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면 이 추세가 꺾였는데 이 추세만 넘어간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매도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이 이러한 부분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이 계속 따라 올라가는 이러한 추세는 우리는 계단 탄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추세는 솔직히 초보분들이 잡아내기는 힘듭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수로. 그렇다면 매수로 따라가다가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이런 파동이 나오면 따라는 갑니다, 매수로. 들어가야지 하고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지 하고 못 들어가고, 따라가야지 하고 못 따라가다가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좋아하는 게 3이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꼭 따라가요. 꼭 따라갑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고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늦어서 하고 탁 따라가면 그때부터 밀려서 내려가죠.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해외선물 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요 구간에서 못 따라갔으면 꺾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못 기다린다는 거죠. 사실 저도 못 기다릴 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꺾어야지. 매도로 봐야지. 라고 먼저 좀 선진입할 경우도 있고 싸우고 대응하는 매매도 한 번씩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진입하는 구간이 고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점 넘어갈 때까지 나는 따라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들어갈래 하고 톡 들어가면 역시 올라가잖아 하고 하는데 하는 순간 바로 밑에가 있죠. 이렇게 올라오겠지 하는데 안 올라옵니다. 여기 제일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절은 꼭 지켜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보십시오. 역배열이 되었는지. 추세는 이탈되었는데 만일에 역배열이 되지 않고 역배열이 되고 정배열 구간에 계속 갇혀 있다 그러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밀렸다. 이동평균선까지도 단기 역배열이 잡혔는데 추세에서도 이탈됐다 그러면 무조건 손절 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일단은 손절 치십시오. 손절 치시고 기다렸다가 만일에 다시 올라탄 다음에 들어가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정석이다. 되돌림 매매에서도 똑같이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오늘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하나만 더 차트로 한번 넘어가 가지고 볼린저 밴드와 일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다시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네. 또 고점과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눌림목 매매 그리고 또 되돌림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어서 볼린저 밴드를 또 참고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차트를 보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이동 평균선은 다 빼고 이동 평균선 빼고 볼린저 밴드도 제가 좀 더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볼린저 어떻게 보는 것이냐. 네. 볼린저 밴드에서 매매를 어떻게 따라가면 되고 차트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수익 구간을 어떻게 찾아오고 그리고 진입가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거에 대한 강의. 이번 시간에 이제 잠깐 프리뷰 형식으로 형식으로 거죠? 되돌림과 눌림에서 네.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동평균선 다 빼겠습니다. 다 빼고 지표에서 볼린저 밴드만 조금 찾아올게요. 볼린저 밴드는 설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노란색이거든요. 여러분 눈이 좀 아플 것 같아요. 눈이 아플 것 같으니까 제가 색상만 바꾸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바꾸죠. 검은색과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 설정의 상단과 하단도 검은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중심선은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인 설정 값이에요, 여러분들. 상단, 하단, 중앙이 있습니다. 중앙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 보시면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시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나. 이제 설명을 살짝 드린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하고 추세선에서 눌림목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항생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항생 차트인데 볼린저 밴드 안에서 모든 주가는 논다라는 게 정의예요. 볼린저 밴드는 상단을 갔을 때 맞고 하단을 가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벗어났을 때 99%, 98%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보면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볼린저 밴드 역시도 후행성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 따라 들어오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만 보고 우리는 매매해 그러면 밑에 하단에서 매수 보고 상단에서 매도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추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추세에서 눌림 자리 그리고 되돌림 자리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자, 요 부분만 제가 살짝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죠. 요 부분만.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안에서 하단 구간에서는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추세선을 그었을 때 보시면 1번이죠. 1번, 2번. 이탈되지 않는 한이죠, 여러분들. 추세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매수를 보는데 거기에다가 볼린저 밴드까지 밑에 지지 라인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눌린 구간을 주고 이 추세가 현재 상단 추세를 넘어간다면 요 구간에서는 예측 매매잖아요. 그죠? 예측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예측 매매를 하지 마시고 추세선 줄 하나 끊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누차히 드려요. 추세선을 하나 그어서 볼린저 밴드 중심값, 점선이 중심값입니다, 여러분. 중심값을 넘어갔을 때 들어가면 거의 진 고점은 넘어가는 단기 구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수익률은 보시면 알겠지만 요 구간에서 들어가서 요 정도만 먹어도 570에서 300입니다. 최소한 30틱에서 50틱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타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단타의 기준은 보통 30틱에서 50, 100틱 정도의 단타 기준을 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인하고 따라만 들어가서 추세선을 내가 그었는데 추세선을 하나 턱 그었는데 추세선 넘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나는 요 구간에서 따라갈 용기는 없으니 올라가는 것만 보고 난 따라가 보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만 꺾고 이평선도 복잡하고 어렵고 추세선 매매는 더 어려우니까 줄은 그을 줄 안다는 거죠. 추세선은 라인을 그을 줄 알기 때문에 추세선 고점이 넘어가면 올라는 간다더라.
라는 생각만 가지시고 거기다가 볼린저 밴드가 하단에 맞고 올라가면 중심값을 같이 넘어만 가주면 일단은 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최소한 고점은 넘어가죠. 저 고점은 넘길 수 있다더라. 그러면 나는 고점 넘어가는 데까지만 단타를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30에서 50틱의 수익 구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 모든 매매 기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매 기법 굉장히 많은데 다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다 알려고 하실 필요 없고 내가 아는 구간 3개만 있으면 내가 매매했을 때 승률이 거의 한 70% 이상 나오더라. 그 구간만 여러분들이 3가지 정도만 구간만 기억하고 외우고 계시면 그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어떠한 종목을 보더라도 내가 만일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러한 매매 방법을 내가 하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요 구간을 잡는 방법을 하나는 제가 외웠습니다. 그죠? 외웠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승률이 50%는 나온다더라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예측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마찬가지 추세선을 긋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았는데 골드도치가 추세선을 그어서 따라만 들어가 볼벤 중심값을 넘어가고 중심값만 넘어가고 추세만 넘어가면 따라가면 고점은 넘어간다더라. 고점은 넘어가 준다더라.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구간만 가져가도 850에서 780입니다. 24,850에서 780 엄청난 크기의 진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고점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일봉상. 지금 현재 일봉이니까 최소한 일봉은 고점은 넘어가더라니까 짱대 하나 하루의 진폭을 여러분들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봉상보다. 그럼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 하나만 딱 외우고 있어도 최소한 수익률을 30% 이상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단기 단타에서 일봉 트레이딩에서 하나의 옴 차트를 다 먹을 수 있는 트레이딩 방법은 되지 않을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추세선만 긋고 고점이 넘어가고 볼린저 밴드 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볼린저 위에 올라탔을 때 한번 따라가 봐야지. 이러한 진입 포지션 몇 개 여러분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 그리고 그 일목균형표. 제가 주말 강의에 이번 주 주말 강의에 눌림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눌림과 되돌림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상세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릴 거예요. 한 번 더 처음부터 추세선을 그어서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방식으로 매매와 투자와 청산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주말 특강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준비하시면 내일 일요일 날 제가 주말 특강에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 이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말 특강까지 챙겨 들으시면 보다 더 명확하게 또 자신의 것으로 이 기법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덧붙여서 이 변동성을 밴드 형태로 나타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도 살짝 맛보기 강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참여 방법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내주신 분이 부스터샷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코스피는 상승장 시작인가요? 아니면 페이크인가요? 코스피가 하락이나 박스권으로 가도 국내 선물로는 수익 내기가 괜찮다라고 하던데 해볼만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국내 선물 많이 하시긴 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해외 선물 넘어올 때 징검다리 역할 그리고 좀 많은 뭔가에 대한 국내 선물이 오늘 이번 주에 코스피가 3,000을 넘겼다가 살짝 머리 내밀고 쏙 빠졌죠. 그래서 3,000을 못 넘기고 지금 시장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코스피가 3,000을 이번 주에 올해 넘어가서 안착을 하고 마감하겠느냐가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제일 뜨거운 이슈인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화이팅이죠. 우리는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서 만일에 올해처럼 작년에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것이 열이 식다가 올해는 하락장을 좀 많이 연출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 인버스, 꽃버스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내가 만일에 가져가기는 좀 위험하고 그렇다면 요 하락장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국내 선물인데 국내 선물은 선물이라는 건 코스피 200입니다. 그죠? 국내 선물 코스피 200 지수인데 코스피 100, 200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오늘 지수가 하락하겠느냐 전체적인 증시가 하락하겠느냐 올라가겠냐에 대해서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국내 선물로 수익 내기가 괜찮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좋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만약 국내 선물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선물로 넘어와서 국내 선물을 하신다 그러면 주식은 증시는 한 회사의 한 개 단일 품목에 대한 베팅이지만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그 모은 증시에 모아놓은 ETF 개념의 상하방을 먼저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 기술적 분석이 먼저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리고 먼저 접근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합니다.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질문을 덧붙여 보자면 이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도 4개월 만에 8만 전자로 올라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뭐 견인을 한다고 봐도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된다면 코스피도 앞으로 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까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드린다 그러면 네. 제가 석 달 전부터 6달 전부터 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네. 저도 이제 매입을 하려고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은 6만 500원까지만 죄송합니다. 내려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제가 목표가가 9만 원이었어요. 근데 적점이 9만 500원이었거든요. 네. 9만 500원을 500원 때문에 사실은 진짜 못 샀습니다. 제 주변 분들이 많이 알아요. 같이 합시다. 9만 원 갑니다. 옵니다. 꼭 삽시다 하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500원 때 사실은 못 샀습니다. 그것을 10만 원 넘어가고 11만 원 못 넘어가니까 저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12만 500원에 좀 매입을 했습니다. 따라가는 매매를 했는데 추격 매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가 삼성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코스피는 나스닥을 예를 들면 돼요. 나스닥 100이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종목 200개를 가지고 모아서 나스닥 매매를 하듯이 나스닥에 있는 그 팡이라는 종목 있죠. 팡 종목 다시 이제 애플, 아마존 그리고 구글 등등 다 5개 업황이 나스닥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 5개, 6개 품목이 나스닥의 전체 시총의 50%,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등 코스피 안에 들어가 있는 20개 회사가 우리나라 코스피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삼성이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가 되었다면 SK도 저는 조금 더 크게 상승을 볼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일에 코스피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증시요? 네, 코스피 흐름. 코스피 흐름이 지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산타랠리잖아요. 산타랠리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미국 나스닥에서 나온 말인데 네. 우리나라는 산타가 살짝 오셨다가 가신 것 같긴 한데 예. 아직까지는 조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번 올해는 내가 3천은 안착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네. 개인적인 시향이긴 한데 저는 이제 업황을 볼 때 반도체가 조금만 더 활려지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8만 전자 안착을 하고 13만을 SK가 안착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3천은 안착하지 않을까. 네, 사실 선물은 좀 좋은 게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해지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국내 선물을 할 때는 가장 이 수익을 내기에 적기가 좀 언제인가요?
저 국내 선물에 대한 적기가 언제냐고 얘기하시면 질문이 좀 다른 거예요. 예. 좀 개념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국내 선물이라는 것은 데일리 트레이딩 선물도 만기가 있잖아요. 네. 선물은 무조건 만기가 있습니다. 언제 사서 장기를 가져갈까요가 아니라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보통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개장하고 나면 그 파동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1시간 있다가 뭐 들어가라라는 말도 있고 한데 국내 선물 거래량이 나오는 이제 투자하기 적당한 시간은 네.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 시간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9시부터 11시, 11시 반, 그리고 12시 이후로는 좀 쉬시다가 2시부터 3시 반까지. 아, 오히려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네요.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11시, 9시 장 시작해서 10시, 11시 정도 넘어가면 네. 이미 다 올라가서 보합을 치고 있어요. 예.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9시 시작해서 10시 넘어가면 퇴근 준비하잖아요, 다들. 끝났다라고 투자한 사람들 그냥 매수하실 분 매수하고 매도하실 분 매도하시고 점심 먹고 낮에 잠깐 보고 마무리 하시잖아요. 네.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선물도 똑같이 그냥 오전에 잠깐 거래량이 많을 때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장시할 때 요 땅하고 같이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스타트 라인에 딱 서서 총 땅 쏘면 같이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방향성을 먼저 분석한 후에 네. 오늘 매도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오늘 눌림목과 되돌림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수세가 이탈하면 매도 따라가 보시고 그리고 수세가 반등을 치면 매수 따라가 보시고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여러분들 해가시면 정말 좋은 해지 수단으로 최고지 않을까, 국내 선물은. 그리고 거래량의 진폭도 국내 선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뭐 나스닥이나 뭐 항생 지수나 나스닥 지수처럼 큰 어마어마한 폭이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500원 1000원 단위가 아니라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로 한 틱 기준이기 때문에 네. 보통 손절은 15틱 정도의 기준을 잡고 가기 때문에요. 한두 번 만일에 실패하면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닌갑소 하고 그냥 딱 쉬시고 그 다음날 장 좋을 때 딱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양방향 거래뿐만 아니라 빠른 손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포지션에 대한 변경도 빠르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러블리 도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이 추세선만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평선과 추세선을 같이 볼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평선이랑 아까 제가 눌림목과 똑같은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솔직히 말하면 추세선이라면 좀 생소해요. 사람들이 아니 시장이 움직임을 줄 하나 끊고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라는 건데 추세선이라는 기준은 추세선 딱 말해서 트렌드죠. 트렌드를 그은 선, 트렌드 라인이라는 거예요. 현재 방향이 올라가고 있느냐, 현재 방향이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냐. 자, 그렇다면 제가 차트를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현재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로 내가 봐드릴게요. 분봉에 지금 이평선을 깔아놨습니다. 내추럴 가스 차트네요. 가스 차트인데 네. 항생으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생으로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추세선이라고 하면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범위가 좀 넓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이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추세선만 가지고는 타점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볼 때 추세선이 보통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나 보조는 있어야 합니다. 보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평선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구간만 한번 짚어보죠. 요 구간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매수 매도를 봤을 때 추세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고점을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매수라고 일단 보고 있잖아요. 그죠? 매수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동평균선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봤을 때 단기 5일선과 11선, 21선, 61선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정배열로 가고 있죠. 정배열로 가고 있고 수세는 현재 매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렇다면 추세선은 매수고 그리고 이평선은 매수고 추세도 계속 매수로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기준만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준만. 뭘로? 나는 21선을 기준으로
21선 위에 있을 때는 추세가 상승 중이구나라는 것만 인식을 하신다 그러면 위에 있을 때 내려오면 매수만 따라 들어가는 전략. 그리고 캔들을 봤을 때 고점 저점에 대한 전략만 가져가시면 이동평균선을 보고 여러분들 매매했을 때 추세선을 이탈하느냐. 위에 상승 구간에서 단기 2평 5일선, 11선이 우측으로 횡보를 하고 21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추세선이 이탈된다면 추세선이 이탈되잖아요, 여러분들. 추세가 제가 마지막 추세를 그었는데 마지막 추세를 한번 그어놨는데 이평선들이 하락을 보고 보합을 주고 있어요. 고점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심을 해야죠. 나는 단기 2평이 21선을 이탈하면 청산할래.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최대한 기다려도 나는 더 이상은 안 기다릴래. 라는 기준만 가져가시면 충분히 같이 보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말 특강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류도치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 낮 1시에 놀림목 매매와 되돌림 매매 기법에 대해서 보충해서 또 특강을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오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내년 미리 든든하게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모두 다 해결해 가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